자, 2번이에요. 만약에 이 정북방향인데, 북이죠? 똑같아요. 여기가 남이에요. 우리가 남향이라고 하는 쪽이에요. 자, 중간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북향으로 이렇게 창을 냈을 때 도로가 앞에 있어요. 보편적으로 4m 도로, 6m 도로, 뭐 8m 도로 그 이상 되는 도로도 많겠죠. 이렇게 도로가 있는 6m 도로가 있는 것과 접해 있을 때요. 도로가 있으니까 6m까지는 뭐가 필요 없겠어요. 삶의 채광이 필요 그다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일조권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쪽 도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9m 이하 3층이죠. 1, 2, 3, 4, 5층이에요. 자, 9m 이하예요. 9m 이하일 때 당연히 북쪽으로 뗄 필요가 있다 없다? 1.5m. 아까는 9m 이하는 인접 대지 경계선과 A 필지가 있고 B 필지가 있을 때는 1.5m를 이격해야 되지만 지금 이걸 C로 잡았을 때 C 필지와 도로 사이에는 이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1m 정도나 50cm 정도 떼어야 하는 이제 이격 거리는 있는데 그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C필지 됐을 때는 도로가 6m 정도 되면 이격할 필요가 없다. 1.5m 이격할 필요가 없다. 그거고, 두 번째로는 1층, 2층, 3층 올라가서 4층 올라가면 아까 6m를 뗐죠? 지금은 6m 도로니까 6m를 떼도 건물이 잘린다 안 잘린다? 안 잘립니다. 얘 12m죠. 그리고 15m 됐을 때 7.5m 도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와서, 그리고 18m 올라왔을 때 9m 이렇게 떼는 거예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 그 대지경계선이죠. 이게 대지경계선 기준으로 해서 바짝 붙여 짓지 않죠. 보편적으로 한 요 정도 떼서 지을 거예요. 요 정도 떼서 지으면은 실질적으로 5층이나 6층, 실질적으로 5층이나 6층에 올라가도 일조권 제한선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건물을 반듯하게 쭉 높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향이 수익성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했을 때 토지의 60%, 그리고 건폐율 60%, 용적률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용적률 200%, 2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 이렇게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1층, 2층, 3층 하고 4층, 5층, 6층 이렇게 잘려가면서 계속 지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땅이면 다행이지만 작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3층이나 4층에서 더 이상 못 짓습니다.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제한선에 걸려서. 그리고 짓게 돼도 계단실만 올라가지 의미가 없는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북향이 되면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지어도 끝에 약간만 잘릴 뿐이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거의 다 찾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향을 지으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남향보다. 물론 남향도 남향 나름이라 수익성이 좋은 남향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편적으로 이 지적 편집도를 키고, 여기가 대체적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자, 요 땅을 한번 볼게요. 화곡동 869-41번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더 리뷰를 한번 볼까요? 현재 있는 건물을 반지하가 한 층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 빌라인지 다가구인지 모르는 건물이 하나 있네요. 이거를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어떻게 1조권을 받고 얼마나 떨어뜨려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리. 자, 거리를 재봅니다. 건물은 9.9m, 그리고 길게는 18.3m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배웠죠? 정북에서 몇 m를 뗀다? 1.5m를 뗀다. 그러면 이 정도가 잘리는 거예요. 9m까지, 3층까지 올렸을 때. 근데 4층을 올리고 싶어요. 4층을 올린다. 그러면 6m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빠지겠죠? 그러면 이 건물이 9.9m 밖에 안 되는데 6.1m를 뗐을 때 남는 토지, 공토지 양이 얼마나 되냐? 4층을 올릴 수 있는 토지의 양이 9.9 마이너스 6.6m죠? 6m를 하면 3.9m예요. 3.9m인데 일단은 남쪽이랑 건물 인접 대지랑 건물의 그 떨어뜨림, 뭐 단독을 지으면 50cm가 되고 다가구를 다 세대를 지으면 1m 이상을 띄워야겠죠. 그러면 최소한 50cm를 뗀다 치면 3.4m 정도의 길이 3.4m 정도의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3.4m를 짓는다고 해서 뭐가 될까요? 원룸으로 쓸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요 안에 또 주차 공간도 생각을 해야 하고, 주차가 2대는 들어갈 거고 앞쪽에 1대가 들어가야지, 3대는 들어가야지 최소한 이 확보가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3.4m 보다 더 안 남을 거라고 제가 보기엔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 토지는 4층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거의 의미가 없는 땅이 되겠죠. 남도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사선 제한. 사선 제한이 있습니다. 사선 제한. 도로 사선 제한. 지금은 2016년 5월에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가 됐어요. 네,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 예전에 도로 사선 제한 받아서 유명한 아파트가 있죠. 저기 동네 가다 보면 도로 사선 제한 받은 유명한 아파트 한번 볼까요? 시티극동 아파트 1500종에 가는 데 있죠. 여기가 유명한 도로 사선 제한 받아서 잘린 아파트예요. 1조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도로 사선 제한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도로 사선 제한이란 뭐냐면 여기서 여기 도로가 예를 들어 6m다. 그러면 곱하기 15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9m. 여기 9m 기준으로 도로 끝에서 사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오는 겁니다. 사선. 이게 도로 사선 제한이에요. 이 정보를 어떤 분들은 요걸 갖다가 얘기하시기를 1조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1조권은 아닌 것 같고 도로 사선 제한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리. 첫 번째, 1조량은 남에서 북쪽을 보고 생긴다. 그러니까 햇볕이 남에서 북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1조권 사선 제한은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기준의 대지에만 적용돼요. 그리고 3번 1조권 사선 제한은 9m 이하일 때 대지 경기 북측에서 남쪽으로 1.5m 이격을 두고, 그리고 9m 초과 시에는 높이 h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h분의 2를 하면 이격해서 지어야 해요. 그리고
4번 건축 예정지가 남쪽에, 내가 예정지인 남쪽 대지가 일반 주거 지역이고, 그리고 북쪽 대지가 일조권 사전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상업지, 그리고 준주거 등 일대는 일조권 확보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기 일조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고도 길게 한번 알아보도록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시대가 지나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축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